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 최훈 이사입니다. 8월 30일 6시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7%에서 8% 정도 자, 오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일단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상승 마감의 이유가 어떤 거냐? 자, 어저께 그 미국의 채용 공고, 채용 공고를 발표를 했는데, 2021년 3월 이후로 28개월 만에 최저치를 달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가 이제 채용 공고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882만 7천 건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 전월보다 33만 8천 건이 감소했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미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지표 그리고 노동시장의 둔화는 어떤 걸 말한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그 하락, 물가가 낮아졌다라는 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 노동 지표를 보고 일하는 사람이 적음으로 뭐 임금 상승률이 적음으로 당연히 생산자 물가가 낮아지겠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도 낮아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용 지표 혹은 그 노동 시장이 둔화가 되면은 연준은 금리를 내리거나 혹은 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월 대비 감소를 했고 그리고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건 맞지만 어찌됐든 지금 아직 물가는 잡히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채 금리가 또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추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거기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이제 소비를 하는 이런 심리도 하락을 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유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위축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어떤 거냐면요. 고용지표가 오르면요. 예. 고용지표가 오르면은 고용지표가 내리면 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유가가 오르면요, PPI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빠르게 반영되진 않겠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원자재는 아니죠. 원자재는 아니죠. 석유가.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대한 원자재는 아니죠. 하지만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큰 아주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 석유라는 게 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좀 크게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뭐 우리가 영화를 봐도 나오지만 막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고등학생들도 차를 끌고 다니죠. 자, 이유는 뭐냐면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은 차가 엄청나게 필수품이에요. 예,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땅덩어리가 우리나라가 엄청 작은데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기본적으로 뭐 옆 동네 가는데 막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우리는 2~3시간 가는 거를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본인들의 나라와 나라 사이를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사실 우리가 제주도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차를 타고 다니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죠. 그 정도로 이렇게 자동차를
이 석유를 사용하는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유가가 버리니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다. 그 말은 무엇이냐? 국민들 고정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석유가 그러면 부족한가? 우리가 석유 국가라고 하잖아요. 뭐 사우디, 또 어디죠? 하여튼 뭐 이런 중동 지역에 석유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공급하는 양을 일부러 줄였습니다. 지금 뭐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확실하게 그 자금도 있고 굳이 지금 어렵지가 않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항상 말하잖아요. 만수르라든가 뭐 이렇게 중동의 이런 부자들은 지금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들 자산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도시도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중국이 이런 중동 국가들과 합세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근데 일부러 줄였습니다. 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사우디인가 어디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가 공매도 친 사람들 모두 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자, 제가 엄청나게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가로, 그러니까 기름 가격으로 롱을 잡고 숏을 잡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숏을 친 사람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기름값 내가 확실하게 올리겠다.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우리나라도 1,500원대에서 지금 1,700원, 1,800원대로 지금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일부러 석유를 공급하는 양을 줄여서 지금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를 안 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어저께 올랐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레이스케일과 SEC 재판에서 SEC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걸로 지금 재판을 걸었냐라고 하면은 ETF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걸었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 법원에서 현물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현물 ETF 승인이 확정적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찌됐든 제가 지금 보시면은, 자, 이따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한 것 자체는 엄청나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죠. 그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는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갔기 때문에 급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희는 웬만하면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투자자들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투자자들의 매집량이라든가 고래들의 보유량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단기 투자자들은 지루한 이 횡보장에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걸로 승소를 했냐? 법원이 어떤 것을 승소를 했냐? ETP가 아니라 ETF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현물 ETF와 선물 ETF의 그 상관관계를 그레이스케일이 입증을 했다는 거죠. 선물 ETF나 현물 ETF나 이게 같은 맥락인데, 같은 시스템이고 같은 메커니즘인데 왜 선물 ETF는 승인이 되고 왜 현물 ETF는 승인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EC는 선물 ETF는 지금 승인을 했는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적합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유사 상품에 대해서
똑같은 규제가 아니라 다른 규제를 들이미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이겼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예. 선물 ETF가 되는데 현물 ETF가 안 되는 거는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어저께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현물 ETF의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65% 정도였어요. 아마 이 판결 이후로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함정에 걸리면 안 되는 부분, 함정에 걸리면 안 되는 부분까지 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장 내일 모레 1차적으로 비트와이즈의 현물 ETF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9월 1일 날 비트와이즈의 ETF가 반려가 되면은 나머지가 싸그리 다 반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려가 된다고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반려가 된다고 해서, 왜냐면은 블랙록 현물 ETF 심사는요 6월 29일 날 1차적으로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피델리티라든가 위즈덤트리라든가 발키리라든가 여기들도 다 작년에 한 번씩 반려가 됐습니다. 언젠가는 승인이 될 수 있으나 그게 언제 될지는, 반려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원의 그 판결은 확률을 높여주는 거지 확실한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시장에서 어려운 점은요,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반영이 안 되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반영이 되면 뭐라고 하죠?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저축이 아니고 적금. 아니, 사실 저축, 적금도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항상 동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항상 리스크라는 게 동반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반영이 되질까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머니가 되는 거겠죠. 야, 지금 사면은 지금 이런 자료들로 인해서 상승을 할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반려가 된다고 하면은 모조리 다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럼 이때 떨어져 나가는 게 누구냐? 개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개미를 좀 더 이쁘게 표현하자면 단기 투자자들. 단기 투자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죠? 버티죠. 그리고 실제로 반영이 나중에 되면은 이때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좀 영리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저께 온 7%, 8%의 상승이 이게 찐반등이냐, 우리가 찐반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찐반등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건지는 9월 1일 날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어저께 빔을 쏴가지고 혼란스러우셨겠지만, 지금 9월 1일 날 확실하게 반려가 되는 건지 심사 연장이 되는 건지에 아니면 승인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승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9월 1일 날도 확실하게 조심을 해야 된다. 9월 1일은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조심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지금 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차트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 차트가 어떤 거냐? 자, 블랙록 ETF 승인 때와, 심사 때와,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ETF, 승소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쫙 올라간 게 보이고, 여기도 횡보를 하다가 올라갔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특별할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9월 1일에 ETF 승인 결과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방향성을 잡는데. 자, 그레이스케일 승리 소식에 거대 고래가 8,000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승리가 알려준 뒤에 이더리움 가격이 점프를 했는데 그 점프를 함에도 불구하고 1,862억 원을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이 고래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24시간 동안 제가 이제 구동한 내역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도 안정화가 되지 않는 것을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H바라는 게요, 지금 목표 수익률을 0.3%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10배로 잡았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3%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6%가 돼도 목표 수익률이 지금 팔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청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지금 업데이트 된 게 어떤 거냐, 지금 보시면은 누적 손익, 내가 지금 손해를 얼마나 받고 내가 얼마나 수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근데 여기에 100%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 예, 이전 데이터들은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내가 누적 손익이 얼마인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찌됐든 어저께 제가 15종목을 돌려가지고 정확히 10만 그러니까 10만 달러 한 1억 3천만 원 정도를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누적 손익이 6,600달러가 나와 있는데 아마 지금 보면은 16,000달러 정도를 수익을 봤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어저께 빔도 좀 싸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거래를 안 해준 것들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수익을 6,600달러 봤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요거를 간결하게 한번 설명하고 한번 계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10만 달러 넣었죠. 1억 3천만 원 정도 넣었습니다. 자, 정확히 1억 3,200 뭐 얼마 이렇게 25만 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시 28분이죠. 6시 28분, 24시간이 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6,600달러가 누적 손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 지금 873만 5,100원 수익을 얻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지금 자동 매매로 돌아가가지고 중간에 프로그램 지금 요 모의 투자 프로그램이 안정화가 안 돼서 지금 멈춘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잡고 물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다 물려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뭐 여기 1,200달러 물려 있고 여기 뭐 73달러, 100달러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가 많이 많이 내려가 준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많이 내려가 줬네요. 아까는 2,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수익이. 손해가 2,000달러가 넘었었는데, 지금 아까도 APT가 1,000달러가 넘었었거든요, 원래 마이너스. 숏이 이렇게 내려와 주면서 다시, 복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 지금. 원래는 여기 숏까지 이렇게 잡았을 때, 아직은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 떨어졌는데 지금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마이너스인데 지금 다시 그러니까 이만큼 쭉 올라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주면서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받다가 지금 다시 한번 내려가 주면서 수익권으로 방금 수익권으로 도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얘도 토모도 다시 떨어져 주면서 어저께 새벽에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을 해주면서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오고 있죠.
제가 6,600은 실현을 직접 팔아서 손익을 실현을 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나머지 물려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다리니까 마이너스 500달러. 그리고 나머지 그냥 100달러씩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 200, 300, 400, 500, 600, 700 그리고 이거 500으로 하면 마이너스 1200이라고 해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수익이죠? 자, 6600에서 마이너스 1200이라고 하면은 5400달러죠. 물려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만약에 그냥 하루 보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냥 하고 청산을 누른다.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를 보고 인정을 한다. 자, 그래도 저는 1억을 투자해서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24시간 동안 수익을 688만 원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24시간 기준 수익이 지금 1억을 투자하면은 하루에 688만 원을 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터스님 안녕하세요. 영원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 모의 투자 통해서 자, 토모 같은 경우에는 방금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500달러. 제가 아까 봤을 때 마이너스 2200달러였거든요. 지금 플러스 295달러로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왔죠. 299달러면요. 95달러면은 30만 원 번 겁니다. 30만 원. 네, 30만 원. 300달러가 지금 더 벌고 있죠. 40만 원까지. 자, 어저께 상승폭들을 다 반납을 해주면서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시드 금액이 높았을 때의 이런 이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 투자하고 1000만 원 투자하고 2000만 원 투자하면요. 이걸 방어를 못했죠. 이렇게 올라가는 어저께 빔에 뭐 손절을 하거나 청산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의 투자로 해서 1억씩 10종목에 투자를 했죠. 1억으로 레버리지 10배를 했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 매입가 볼게요. 토모는 1, 10, 100, 1000만, 10만 지금 19만 달러가 들어갔거든요. 2억이 넘게 들어간 겁니다. 한 종목당. 저는 1억이라는 투자금으로 한 종목당 2억씩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다른 종목들까지 증거금으로 교차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증거금으로 잡으면서 청산가를 뒤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수익권으로 얻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손으로 그냥 매매를 해버리면은 H바 같이 아니면 STMX 같이 그냥 매매를 해줘버리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수익에서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전략을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레버리지를 10배에서 20배를 땡김. 20배로 설정. 자, 그리고 나서 뭐랬죠? 그 다음에 자, 1억 원씩 투자. 그래서 1일 수익률, 수익금, 아까 얼마였죠? 자, 이따가 계산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88만 원. 달성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10배로 한 다음에 1억씩 투자를 하면 강제청산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증거금이 뒤로 밀립니다. 왜냐면은 증거금은 얼마로 잡히냐? 나머지 금액들이 증거금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교차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어쨌든 내 투자금이 높아도 내 시드 금액이 많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을 투자하는 사람과 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설정할 수 있는 방어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1억 3천만 원을 레버리지씩 10배에서 20배에서 1억 원씩 뭐 15종목 투자, 예, 분산 투자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저는 어저께 좀 짧게 잡아놨습니다. 횡보를 생각하고 짧게 잡아놨기 때문에 수익이 좀 이렇게 금방금방 난 거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뭘 찾았냐면은 정보공유방에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남겨주신 거거든요. 자, 뭐 이렇게 남겨주시는 건데, 뭐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다. 자, 이 정부항공인님 거 볼게요, 한번.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시드 뭐 70%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근데 예전에 두 번 청산 당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익률을 하루에 1, 2%로 낮춰야겠죠.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패스의 그 어떤 기본적인 거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거든요. 물론 지금 어저께 제가 횡보를 예상하고 지금 저는 5% 정도를 잡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 진입 간격을 1% 잡아놓고 추가 진입 횟수를 5회차로 잡아놨을 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예상한 범주는 5%였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7, 8%가 움직여줬죠. 7, 8%가 비트코인이 7, 8%가 움직였기 때문에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바로 토모 1,300달러 쫙 올라가네요. 1,300달러. 아까는 수익권이었는데 30만 원 수익권인데 지금 100만 원 넘게 다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목표 수익률을 하루에 1% 정도만 잡아도 목표 수익률을 자, 제가 방금 냈던 수익률은 자, 볼까요? 1억 3천만 원 자, 그리고 24시간 프로그램 구동 그러면은 아까 680만 원. 자, 이거는 제가 좀 공격적으로 의도치 않게 공격적으로 좀 투자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퍼센테이지 계산기로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하루 만에 5% 수익이 난 거거든요. 지금 5%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낮춰야 된다. 5%. 의도치 않게 공격적인 세팅 값을 했기 때문에 5% 정도 수익이 났지만 요거를 1% 수익으로 낮춰서 안정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거 5% 수익이 아니라 더 나았을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자리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합산을 하면서 누락된 게 6,600달러 중에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네요. 하는 거 마저 하겠습니다. 자, 1억을 투자하면요. 한 번 수익을 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억 투자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1,000만 원이 늘어나고 뭐 2,000만 원이 늘어나고 이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면은 만 원, 만 원, 만 원, 2만 원, 9,000원. 이게 24시간 동안 계속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크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냥 7만 원, 9,000원, 11,000원, 만원, 46,000원. 1억 투자해가지고 만 원 먹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5,000원. 자, 이번에는 좀 크게 들어가서 38만 원 나왔네요. 1억 투자해서 38만 원. 이게 어려울까요? 만 원, 3만 원, 만 원, 5,000원, 16,000원, 17,000원, 38,000원, 5,000원, 9,000원, 만원, 5,000원, 12,000원, 28,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41,000원, 44,000원, 만원, 만원, 12,000원, 9,000원, 17,000원, 13,000원, 14,000원. 자,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만약에 내가 1억으로 한 종목, 개인 매매로 한 종목으로 1만 원을 먹으려고, 1만 원 수익을 보려고 한다. 아니, 그냥 뭐 1억으로 1만 원 수익을 보려고 한다. 자, 요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코인 좀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것을 확실하게 1억으로 만 원 수익 보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자, 코인 투자 좀 하신다는 분 중에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1억 원어치 코인 사서 한 틱에 파실 분 없죠? 없을 겁니다.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1억 원어치를 산 다음에 한 틱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그만큼 고통이 갚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죠? 우리가 분할 매수를 선택하죠. 예,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만 원 안 벌리나, 만 원 벌리면 땡큐인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 마이너스를 또 복구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분할 매수해주고, 3,000만 원 분할 매수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짜서 이 만 원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 1억으로 만 원 수익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내가 이 만 원에 대한 에너지가 아니라 정말로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1억으로 10,000원 버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10,000원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차트를 봐야 되며 뭐 이거를 매수를 걸고 매도를 걸고 호가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는 지금 보셔도 지금 아직도 41가지의 아직 걸려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꺼번에 뭐 80개, 90개의 전략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왜 안 켜지냐? 지금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5,000원, 10,000원을 15종목이 24시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쭉 반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6,600에다가 아까 제가, 그 손으로 한 것들 한번 빼볼게요. 이거 두 개 합쳐서 2,100달러 되겠고, 예, 요거 하면 2,700달러 되겠고, 예. 2,700. 2,700 이외에는 없거든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예. 2,700 이외에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000원, 5,000원, 4,000원, 4,000원, 11,000원, 17,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3,000원. 15개의 종목들이 3,000원, 4,000원을 24시간 동안 차곡차곡 모아서 만들어진 게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수익률이 680만 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루 수익률. 한꺼번에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15종목을 100개 이상의 전략을 짜서 100개 이상의 거래를 걸어서 전략을 짠 후 3,000원, 4,000원 수익을 24시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 수익률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7월 달 같은 경우 7월 평균 하루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다고요? 0.79%. 그러면 한 달이면은 23.7%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퀀트 매매입니다. 자, 제가 요거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저희 그 투자자분들은 말씀하신 최훈 이사냐, 최훈 이사가 최고냐, 아니면은 뭐 예전에 되게 그 정치권에서 유명했던 그분이냐? 아닙니다.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요, 짐 사이먼스라는 투자자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시장을 풀어내는 수학자 짐 사이먼스가 일으킨 퀀트 혁명의 역사. 이 짐 사이먼스라는 사람은요, 역사상 가장 부유한 과학자입니다. 예, 여기 나무 위키에 나오네요. 미국의 수학자이고요. 펀드 매니저이자 역사상 가장 부유한 과학자입니다. 워렌 버핏도 울고 갑니다. 워렌 버핏보다 투자 성과가 3배가 높아요. 자, 짐 사이먼스가 누구냐? 그러면은 38년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죠. 과학자 유명하신 분들 많죠. 뭐 우리가 이번에 개봉했는데 오펜하이머, 예, 그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도 있고, 그리고 누구야 아인슈타인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과학자들이 있을 텐데, 걔 이름 뭐죠? 지금 그 강우석 박사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역사상 그냥 과학자 중에는 돈이 가장 많습니다. 30년간 연간 복리 수익률 66%에 살아있는 신하 워렌 버핏과 스타일이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이분을 아시는 분이 없죠. 워렌 버핏은 굉장히 유명하죠. 예.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장기 투자를. 거대한 시드 금액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 워렌 버핏은 퀀트 매매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초단타 매매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워렌 버핏 대비 덜 알려져 있지만 워렌 버핏은 투자, 기업 인수, 경영진 데려오기 등 사업가 기질도 뛰어난 반면 수학적으로 일찌감치 퀀트 투자 체계를 세우고 고도화시켰다는 게 차이점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퀀트 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10조 0.1% 뛰기를 하는 겁니다. 예. 0.1%의 수익률을 사람이 못하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해갖고요.
초단위로 거래를 해서 0.01%, 0.01% 그래서 뭐 하루 수익률을 1%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예를 들어서요. 10조, 100조, 1000조를 한다고 하면요. 이게 확실하게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 사이먼스 회사에서 만드는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요. 1년에 들어가는 예상이 몇 천억 달러예요. 몇 천억 달러. 이런 그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1000조의 0.01% 한번 해볼까요? 얼마인지? 그냥 100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짐 사이먼스가 만든 퀀트 매매라는 게 뭐냐? 퀀트 매매. 지금 바로 퀀트 전략이라고 하니까 바로 프로그램 자동 매매가 바로 나오죠. 이 말이에요. 순간 초를 놓치지 않고요. 예전에 제가 본 게 있었거든요. 지금 막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나오죠. 이걸 거예요, 아마. 이거 본 것 같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뉴욕에서 쿼트 트레이더로 일하고 있는 권영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정확히는 초단타 전문이다.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퀀트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하루 종일 초단타 클립, 이게 초당 10건 이상의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초당 10건 이상의 거래를 자동 매매로 돌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지금 보시면은 회식 문화는 어디 가고 이렇게 점심시간도 아끼며 혼자서 먹으면서 일을 합니다. 자동 매매 돌리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하루에 몇 천만 원을 번다고요? 재수 없으면 일란드에서 그 정도 안 잘려요. 수익의 20%를 가져가는데 하루에 뭐 10억을 연 10억은 벌어야 2억 가져가고 2억 가져간다고 합니다. 10억의 수익, 연 10억의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률 물리지 않으면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잘 이야기 안 하고 승률이라고 해요. 초단타 거래에서 벌었냐, 잃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서 오르면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모든 포지션은 당일날 마이너스가 돼도 그냥 청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안 혼난다. 자, 이 바닥이 하다고 합니다. 돈 벌지 못하면 회사 가치가 더하는 게 없다고. 증권사보다는 연구소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들이 근데 이걸 많이 하면 수익 보너스로 가져갔다. 뉴욕 퀀트 단체방이 1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너무 뭐 개인적인 얘기여가지고 여기도 주식이네요. S&P 500 지수랑 ETF랑. 뭐 하여튼 이게 어려워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뉴욕에서,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매매가 퀀트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좀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1000조를 0.01%씩 수익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된다는 거죠.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수익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선물이라는 이 시스템에서 청산가를 멀리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는 당연히 자금이 부족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채팅방처럼 수익률을 낮추셔야 됩니다. 수익률을 낮추시고 수익률을 낮추셔야지 안전한 매매 그리고 전략이 되는 겁니다. 저축하셔서 적금 부으시면 1년에 7% 수익 원하시면서 당연히 투자를 하시면은 하루 7% 수익을 원하시죠. 그러면은 365배를 압축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인생을 10년을 1년 만에 모든 거를 이루고 싶으신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전략들은 자 분명히 수익금을 높이시려면은 당연히 시드 금액을 올리셔서 전략을 더 많이 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도 아까 마이너스 1300달러까지 왔다가 130만 원까지 왔다가 지금 8만 원대로 지금 내려왔죠. 토모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다. 이것도 그냥 청산해 버리겠습니다. 3달러, 아니 1달러 이거 1000원. 1000원 수익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16달러에서 그냥 수익 볼게요. 거래량 때문에 마이너스 36달러가 됐네요. 36,000원 잃었네요. 아까 130만 원 잃은 것보다 낫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해 볼 때는 최소화를 시키고 지금 APT 아까 마이너스 뭐 플러스까지도 왔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죠. 자, 이것도 그냥 대충 잘라 주겠습니다. 이따가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그 지갑 잔고는 12만 달러가 됐고요. 지금 누적 손익은 좀 더 줄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더 손을 봐가지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비춰질 수 있게끔 해드릴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는 초단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런 80개에서 100개 이상의 거래들을 한꺼번에 걸어놔서 수익을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4,000원, 만원, 3,000원을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어다 주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오늘 돌려놓고 다시 한번 이거 그냥 다 정리할게요. 자, 지금 APT만 빼고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누적 손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정리 다 해버릴게요. 자, APT는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떨어질 것 같거든요, 다시. 더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이 거의, 손실이 안 볼 때 그냥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동을 시켜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이 누적 손익을 6,362로 결정을 해놓고 내일 정확한 누적 손익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3만 원, 9만 원, 한 1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죠. 근데 먼저 벌었던 이런 수익들을 다 상쇄를 시켜준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안에 100% 승률이라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100% 승률을 한다는 게 아니라 손해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셔야지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프로그램 구동 후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30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제 말일이어서 방송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나 아니면 월요일 날 해가지고 8월 결산 방송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